네, 안녕하세요. 월가 아재입니다. 제가 와이프 권유로 생전 팔자에 없는 이제 눈썹 반영구 문신 그리고 파마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눈썹이 많이 옅어져서 다행인데 그것 때문에 영상을 안 올린 건 아니고 3년 만에 한국 와서 이제 낮엔 사람들 만나고 밤엔 이제 미국 회사 일하느라 좀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새 제가 또 한국 와서 요가를 좀 다니고 있는데 명상 공부도 다시 좀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하긴 했었는데 이제 또 다시 하니까 새로워가지고 오늘은 좀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자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투자에 있어서 명상이 굉장히 얼마 유용한지 그리고 중요한 이유, 부제로는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계학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초적으로 아시겠지만 독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독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라고 하면은 여러 번을 던졌을 때 그 한 번 한 번의 그 시행에서 각각의 동전이 앞면일 확률이 서로에게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독립이기 때문에 이전 동전이 앞이었냐 뒤였냐에 상관없이 앞면 나올 확률은 50%인 거죠. 그래서 동전 던지기 같은 경우에는 각 시행 간의 독립이다. 이전의 결과가 미래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게 독립이라는 개념이고요. 독립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날씨, 오늘 비올 확률은 예를 들어서 어제가 맑았을 때보다 어제도 비 왔을 경우에 좀 높겠죠. 장마 기간이라든지. 그래서 어제 날씨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오늘 날씨의 확률들이 영향을 받겠죠. 독립이 아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할 때는 그 결정들과 매매들이 서로 독립은 아니에요. 그제 어떤 투자 결정을 했느냐가 오늘 어떤 투자 결정을 할 것인지에 영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 결정이라든지 트레이더의 경우에는 각각의 매매, 그게 과거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감정적으로 독립이 아니에요. 어제 이익을 땄으면은 뭐 자만하든지 느슨함으로 이어져 오늘의 손실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트레이더들은 어제 이익했으면 그 흐름을 타고 오늘도 이익을 더 잘 낼 수도 있겠죠. 혹은 어제 손실 낸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조급함으로 이어져서 과도하게 그 본전 생각이 나서 더 많은 리스크를 테이킹 해보든지 그렇게 어제 그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장이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투자 결정과 매매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독립이 아니에요. 오늘의 투자 결정은 과거에 쌓아둔 포지션에 기반해 결정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어제 좋게 생각했던 포지션은 오늘도 좋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제나 그제나 했던 투자 결정들과 오늘과 많이 닮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과거의 논리와 감정이 오늘의 투자 결정과 매매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주는 영향은 대부분 부정적인 영향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매번 하는 투자 결정과 매매를 서로 완전히 동전 던지기처럼 독립 시행으로 행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현재 ABC라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하락을 해서 손실을 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 다 독립이 아니고 하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는 현재 내가 내고 있는 손실이 아까워서 그게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뭐 손실을 확정짓기 싫어가지고 존버를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마인드를 많이 수련해가지고 그 손실을 내든 이익을 내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투자 결정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투자자의 경우 지금 나의 포지션이 뭔지는 아무 상관없이 해당 회사 주식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분석을 해서 현 시점에서 새로 매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을 생각을 하겠죠. 내가 이 회사 주식 포지션이 전혀 없어도 지금 새로 매수할 만한 자리라면은 지금 나의 포지션도 존버를 해도 되는 것이고 포지션이 없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매수 진입하지 않을 자리라면 나의 포지션은 손절을 하겠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투자 결정에 있어서 어떤 현재 손실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인 그런 것이 개입되지 않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렇듯이 하루하루의 투자 결정과 매매를 서로 독립시킬 수 있다면은 언제나 새로운 눈으로 보유한 포지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가능해요. 과거의 이익에 자만하지 않고 과거의 손실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완전히 이성적이고 프레시한 마인드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흔히들 초심자의 행운이라 하잖아요. 뭐 주식에서도 이제 처음 투자했을 때 굉장히 잘 돼가지고 그런 초심자의 행운이란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별도의 어떤 표현까지 생길 정도로 처음 해본 사람들이 잘 한다는 뜻은 이게 단순히 통계적으로 운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흔히 말하는 초심자의 행운의 비밀, 그 저변에 있는 본질은 첫 번째 하는 의사결정은 그 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완벽히 비어있는 마음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의사결정일 확률이 크다. 그래서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내가 잘하는구나 자만하게 되고 그때부터 자만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끼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항상 초심자 상태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미 주식을 했던 과거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마음을 비울 수 있다면 매일 아침 마음을 비우고 의사결정을 서로 독립시행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매일 초심자의 행운을 간접적으로 획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마음을 비울까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법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면 달리기, 등산, 혹은 격렬한 운동이나 스포츠, 독서, 영화 감상 혹은 음악 듣기 그런 거 전부 다 한번 관찰해 보시면 전부 어딘가 열중하게 해서 잠시 생각을 없애주거나 주식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마음이 비워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러한 액티비티의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마음을 비우기 위한 어떤 행위들은 다 아니에요. 그럼 애초부터 본질적으로 마음을 비우려고 하는 의식적 훈련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명상이에요. 나의 생각을 멈추고 나의 생각을 비우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존재마저도 비워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 듯이 이렇게 자연으로 녹아드는 훈련이 명상인데 생각보다 많은 그런 전설적인 투자자나 트레이더들이 이런 명상을 매일 루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설적인 트레이더 피터 뮬러도 요가와 명상 매니아고요. 그 다음 레이 달리오도 명상은 그 어떤 요인들보다 내 성공에 많이 기여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명상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 켄쇼의 창업자 데니엘 네이들러 AI 스타트업 역사상 알파고의 딥마인드를 제치고 6천억이 넘는 최고가로 인수된 그런 핀테크 회사인데 이 창업자 데니엘은 골드만삭스의 회의에 요가복을 입고 나타날 정도의 괴짜인데 일본의 그런 선수련에 엄청 심취해 있어요. 그래서 켄쇼라는 회사 이름 자체도 사실 일본어로 견성을 켄쇼라고 일본어로 하거든요. 이 견성은 그래서 불교 용어인데 그 정도로 이제 이 창업자도 어떤 명상, 선수련 이런 거에 심취해 있고 이제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어떤 명상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외에도 숱하게 많은 학술적인 연구들이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200명이 넘는 트레이더를 대상으로 명상을 많이 하는 그룹을 나눠서 봤더니 그런 트레이더들의 수익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고요. 또 와튼스쿨에서 했던 연구를 보면은 명상을 통해서 매몰 비용, 이미 지나간 비용이라서 더 이상 고려를 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매몰 비용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심리적인 편향을 극복할 수 있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명상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리니까 나도 명상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입문서 하나를 한번 추천해 드리자면은 명상이 뇌를 바꾼다. 이것도 저도 예전에 추천받았던 책인데 저자는 장형갑 씨라고 서울대 심리학 교수님이고 이 책이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 방식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까지 어느 정도 다 커버하고 있는 좋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절대로 광고 같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특히 20대 분들이 어떤 돈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재테크에 관심도 많으신데 그건 사실 재테크 배우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배움을 넘어서 너무 돈 자체에만 집착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웬만해서는 20대에 어떤 큰 돈을 벌기는 어렵고 큰 돈을 벌어봤자 그렇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추구하시더라도 그 추구하는 과정 자체를 어떤 배움과 자기 발전의 일환으로 삼아야지 그 돈 자체에만 집착해서 시간을 허비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셔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20대에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대가 30살까지 아무런 자기 개발이나 자기 반성 없이 3억 모으는 것과 건강한 명상 습관을 확립하면서 어떤 자기 반성, 자기 사색 같은 걸 많이 하면서 30살 되는 것이 사실상 80세, 100세까지 인생을 놓고 보면 무조건 후자가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사실상 엄청 작은 습관이지만 그게 몸에 배이게 되면은 투자 결정이나 매매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행복, 그 다음 투자 외적인 부분에서 돈을 버는 것까지 전부 다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게 처음에는 본인 인생의 우상향 곡선에서 아주 조금만 각도를 올리는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40대, 50대, 60대까지 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로 벌어진다는 것.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구체적인 투자나 어떤 주식 시장과는 좀 동떨어진 주제였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든 투자 기법, 투자 전략 그런 것들보다도 전 개인적으로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속는 셈 치고 명상 관련해서 공부도 해보시고 요가 같은 것도 한번 한 달 정도만 등록해 보시고 하시면은 정말 인생이 바뀌는 것을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